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새해 들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국내 증시. 오늘은 조금 쉬어가나 했더니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는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역사적인 숫자입니다. 4,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도 하단이 제한된 모습 보여주는 우리 시장. 이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한 건지 너무 빠르게 오르는 지수와 함께 조급함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코스피 5천을 이끌 종목들,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500. 이제 정말 코스피 5천이 먼 미래가 아니다. 정말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경 갑자기 또 시세를 분출하던 하이닉스 움직임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오늘은 또 주인공의 자리를 현대차에 양보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저력을 보여줬던 하루. 반도체 하면 또 두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작을 뜨겁게 한 이슈들 알아보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스캐너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범용 디램을 둘러싼 패닉 바잉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과 하이닉스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한 줄 평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근데 이 실적이 여기서 최대 실적이 아니라 네. 4분기가 최저 실적일 수도 있거든요.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를 반영하려고 네.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닥은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워낙 강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중심의 장세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코스닥 소부장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고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로 최근에 좀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반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수급의 어떤 이분법적인 이런 흐름은 초반에 발생하고요. 다시 이제 주도주 장세가 만들어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반도체라고 하면, 그리고 올해 실적이 분명히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면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큰 그림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새 판이 지금 짜지고 있거든요. 급할 필요도 없고요. 또 물량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팔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또 물량을,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들은 물량을 추가해 가면 오히려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소부장도 치고 나갈 가능성, 그리고 치고 나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 잘 하셔가지고 네.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종목의 시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김구름님께서 안 가는 건 또 안 간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부분을 또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쇼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이 시간 이경락 대표님이 정말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치솟는 메모리 가격에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 발언이 또 얼마나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수 있을지 8일 목요일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 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이 생산 거점에 자동화를 위한 로봇 추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죠. 자세한 내용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CES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아마도 이제 시선을 빼앗고 있는 거는 로봇 제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재 위치에서는 차익선 물량들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은 이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앞으로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삼성그룹은 미국에서 대미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룹들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LX라든지 포스코, SK 주요 기업들도 못지않게 대미 투자를 준비하는데, 이처럼 주요 기업들이 현지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와 같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점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현대 광무백스잖아요. 네. 오늘도 끊임없이 주가 추세 잘 유지했고요. 제2의 현대 광무백스, 제3의 현대 광무백스와 같은 로봇주, 현지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현대 광무백스는 LS 티라이텍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제3, 제4의 현대 광무백스는 뭘지 미래 먹거리로 부각받았던 로봇 오늘 또 아틀라스 공개와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긴 분위기였죠. 로봇 단연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일 것 같은데 우리 로봇 전문가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주목해볼 종목들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 평통에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탄력 보여줬을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대표님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11월 25일에 소개해 주신 에이펙트 64%, 64.81% 상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PS 일렉트로닉스 63%대, 테스, 삼양NC캠, 한미반도체, 미래에셋증권 오늘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6종목 외에도 정말 이 시간 수급 레이더 포착된 종목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누가 잘 나가나 이런 대결을 하듯이 잘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리뷰 도와주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81%인데 100%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소캠이 2월달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캠2가 엔비디아의 서버 쪽으로도 소캠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에이펙트가 삼성전자 쪽에 매출이 찍히고 있고 원래 SK 하이닉스 쪽과 연결되는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매출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주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런 그림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과열을 죽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그림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또 대장이 되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테스나 또 삼양NC캠, 한미반도체 다 반도체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제가 모두가 이제 국물주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네. 국물주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번에는 전고점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C 본딩은 그 쓰임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끝난 것들이 올라가는 그림들 이런 거 체크 잘 해놓고 또 차기 이런 종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중간 리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리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가져오신 지 12월 19일에 소개해 주신 PS 일렉트로닉스 벌써 58%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루미르 역시나 50%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오킨스전자, YC, RFHIC, HP, SP 모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광무 대표님이 역시 보여드린 종목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우주항공 섹터 계속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본격적인 상승 돌입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올해를 준비를 했던 섹터였죠.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참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리뷰 도와주신다면요. 오늘 리뷰 종목들 보니까요. 네. 통신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우주 통신에 대한 포인트. 결국에는 이제 5G 통신 저기에도 우주까지 가는 그림을 구상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왔습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에 대한 색깔도 강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주통신으로 이어질 종목이고요. RFHIC처럼 RF자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도 이야기 네. 드렸었는데 PS 일렉트릭도 RF 이 신호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못지않게 이 반도체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YC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향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1선 기점으로 회복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N자형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 마치고 애프터 보너스 시간이 있죠. 네. 애프터 시장 마켓에 대한 리딩을 하는데 어제 제가 애프터 마켓 추천으로 들었던 종목이 바로 이 YC였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온 자리였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매수가 잘 돼서 오늘 급등까지 갔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이 3가지였는데
오늘 시장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나면은 사실 조금 쉽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세 종목 모두 다 같습니다. 오늘도 애프터 보너스 시간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중간 전략 세워봤는데 저희 이 선물 같은 보너스 시간 정말 장안의 화제다라고 소문이 돌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호 대표님 네. 항상 그 이 선물 같은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또 그렇게 잘 네. 가잖아요. 네. 오늘도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도 일단 문을 열어놓고 왔고요. 문을 이 열어- 방송 마치고 바로 달려가서 애프터 마켓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까지 했는데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5시 10분입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 같은 보너스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경훈 대표님, 지금 시장은 또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살짝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경훈 대표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적중률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이 관련해서 함께 준비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유튜브에서 오늘 얘기한다고 그러고 얘기 안 오늘 하네요. 못 하셨죠? 예. 네. 제가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내일은 꼭 얘기할게요. 네.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 게 있는데 내일 그거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판이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유튜브 오후 1시에 진행하니까요. 종목쇼 또는 이경락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무료입니다, 여러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락 대표님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 클릭하시면 무료로 종목에 대한 고민부터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댓글 봐도 정말 고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종목 상담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 여전히 강하다라는 힘을 확인한 오늘이었죠. 투톱을 중심으로 수급 레이더 포착됐던 소부장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오늘은 또 배터리, 우주항공, 우주통신 등등 섹터별로 좋은 흐름 보여준 가운데 오늘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메카로, KC, 코미코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한전기술, HB테크놀로지, TYM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경락 대표님 오늘 세 글자 맞춤인가요? 네, 오늘 뭐 369예요. 369.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기존에 수급 포착됐던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또 이 종목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름아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 시세가 나올 자리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들도 기대를 해보면서 이광무 대표님의 선정을 네. 또 들어볼까요? 오늘 포인트는요. 기술적으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통과되는 종목들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와서 좋은 이 수익을 냈던 종목들 보면은 21선에서 잘 싸워가지고 힘차게 올라온 종목들 수익을 잘 냈거든요. 네. 오늘 뭐 그린 광학이라는 종목 신규주이긴 한데 21선 통과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으면은 생각보다 그래도 탄력적인 시장 흐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21선 통과를 하고 있고 통과를 해서 지지받고 있는 애들 21선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보다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선택한 게 메카로 예, 메카로예요. 예. 메카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라믹 히트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그 고열에 잘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일본 업체들이 다 잡고 있었는데 메카로가 국산화를 시켰어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나 뭐 습도 제어 이런 데도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카로의 부품인데 이게 이제 세라믹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고열에 굉장히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국산화 시킨 것 때문에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쓴다. 그건 당연한 거고
중국 쪽에 이제 이게 납품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히트블록을 많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세라믹 히트블록.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결과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어닝 미스가 3분기 때 나온 것들이 많은데 동사는 계속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실적이 가시적인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수혜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즌 1에도 같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오래 쉬었죠. 오래 쉬고 나서 한번 힘들게 해놓고 쫙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고점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요건 시세 한바가 좀 크다라고 봐요. 예,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즌 1 때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메카로 지금부터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수급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포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메카로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종목인데요. 한전기술입니다. 네. 사실 출발은 두산 에너빌리티 출발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에 대한 박스권 매물대를 지지하고 있는 보송파워텍도 흐름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보송파워텍은 다른 이 터빈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있어서 실적 기대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후발주긴 합니다만은 21선 통과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AI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 특히나 이제 SMR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까 주요 국가, 주요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뉴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테라파워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와 같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SMR에 대한 키워드도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차트적인 위치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원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21선을 이제 닿아놨습니다. 내일부터는 모여 있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지지했었던 위치에서의 방향성 체크, 21선 통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네.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형태에 대한 가격 지지 10만 5천 원 라인 때 1차적인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찍고 내려왔을 때 지금 같은 저점은 잡진 않을 것 같아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삼각수렴 되지 않을까. 계단식 상승으로 해서 1차, 2차 해서 신고가에 대한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한 전략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하기 전에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트레이딩 이제 나띵님은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다 라는 점 언급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네, 확인해 접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광무 대표님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이경환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KC예요. KC. 요 종목은 이제 지주사라고 해가지고 좀 생소하게 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KC텍의 모회사예요. 그리고 TCK랑 같이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제작했던 전력 반도체로 또 엮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너무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네. KC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배관 설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지을 때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가스 배관부터 깔기 시작했어요 라는 얘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가스 배관이 어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는 제일 먼저 깔리는 게 이 가스 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먼저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증설과 연결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자회사 쪽에 이제 뭐 KC텍뿐만 아니라 뭐 KC 머티리얼즈 등등 정말 우수한 자회사들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싸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동사는 가스 배관, 그러니까 가스화학 공급장치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CCSS라고 해가지고 케미컬 공급장치도 만들거든요. 이게 또 HBM4랑도 연결되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이렇게 다양한 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니셈이나 GST 얘기했죠. 주가 많이 갔어요. 똑같은 네. 논리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외인과 기관. 자, 기관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거든요. 얼마나 저평가됐냐면 PBR이 0.44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고요. 자, 힘을 모아놓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자, 신고가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 반도체 장세 만들어주면서 고개 들고 있는 현재 구간.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기관들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오늘 시장의 선택을 받은 KC 이경록 대표님의 두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이 잘 갔고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옥석가리가 좀 있었는데 올라왔던 파트들 중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뭐 SKC를 최선호주로 해서 저는 강조를 많이 드려왔는데 오늘 HB 테크놀로지 주가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차트적인 지지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 제가 SKC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SK 앱솔리스에 대한 존재감이거든요. 미국 안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안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대해 임박한 기업이 이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대한 초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장 먼저 받아올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활동 영역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에 대한 타이밍 위치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SKC가 22선 밟고 올라오는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위치는 얘가 더 좋긴 하거든요. 일단은 포인트로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주가를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있는 자리가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추이인데요. 자, 외국인에 대한 위치가 들어왔을 때 주가 흐름과 나갈 때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닮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에 집중되는 수급세가 과거에 있었던 주가 흐름의 위치로 봤을 때는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 유입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도 보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20선에 대한 통과와 지지선을 확실하게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상단에 대한 테스트 과정으로 넘어갈 것인데 가격선을 본다면은 2,200원 라인대에서 1차적인 목표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여기도 한 번 찍고 나서 내려오는 차트가 아니라 한 번 찍고 나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N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계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HB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록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죠? 네, 코미코예요. 코미코. 과거 코코코 시리즈 맞아요. 네, 코미코예요. 아, 참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안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 시즌 2에서. 그래서 이거 급하게 빨리 수급 포착을 했습니다. 네. 코미코는 세정 코팅 전문 기업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고 아마 종목상 나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동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TSMC가 일본 진출한다. 그러면 TSMC가 그냥 가지 않고 코미코도 같이 데려가요. 세정 코팅이 왜 중요하겠어요? 단가나 마진율 개선에 있어가지고 어떤 제품을 이제 공작 기가나 이런 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게 다 씻어가지고 그 부품을 넣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사의 코미코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반도체 소모성 부품을 깨끗하게 세정해주고 코팅해가지고 TSMC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TSMC가 마진율이 좋아지는 거죠.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매력이거든요.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코미코의 세정 코팅을 쓸 수밖에 없고 이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의 움직임은 애프터마켓을 좋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장비를 들어가지고 새롭게 부품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싼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비포마켓 말고요. 장비 업체들이 사용하는 비포마켓 말고 장비 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SK, 삼성, TSMC한테 동사의 세정 코팅 부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선호하거든요. 여기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단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코미코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20% 정도의 수준의 영업이익을 계속 보여주고 최근에 3분기는 안 좋았지만 자, 어닝 미스는 당연히 3분기 때 많이 발생했어요. 반도체는. 근데 4분기 때부터 미스가 아니라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현재 구간 무조건 봐야 되겠고요. 자,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빠진 것들, 어닝 미스로 인해서 빠진 것들 위주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부터 다시 주목해 볼 때가 왔다. 코미코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지금 댓글에 코미코를 향해서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읽을지 말지 약간 고민됩니다. 읽어보세요. 코미코 반도체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반도체 설거지 대장 기업이라고. 뭐 광고에서 지원인가? 그러니까요. 예. 광고를 하나 뚝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댓글에. 저희 진짜 시청자분 코미코 관계자들은 이 문구 100개라가 벽에다 걸어놔라.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네. 종목도 빨리 확인해 볼까요? 네. TYM인데요. TYM.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이 종목을 들춰볼 때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네. 가끔씩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따라서 재건에 대한 이슈 나왔을 때, 사실 이 기업이 농기계 관련된 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늦은 밤에 채널을 돌리다가 네. 인터스텔라 영화가 나왔어요. 오. 우주로 떠나기 전에 농업을 하잖아요. 네. 그때 아무도 타지 않은 트랙터가 한 집에 모이는, 오. 일단은 뭐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제 무인으로 움직이는 트랙터를 그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이 자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업이 만드는 여러 가지 중장비 기계들입니다. 모두 다 농업에 쓰는 것이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인 트랙터에 대한 기대감, 무인 콤바인에 대한 기대감. 사실 우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땅 충분히 인력으로도 가능하고 사람이 운전해도 충분히 하루 이렇게 농기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미국 같은 대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인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런 포인트를 TYM이 AI 작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농업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농가가 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또 베트남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대규모로 이와 같은 이제 중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이제 조금씩 나온다라면은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포인트는 AI에 있고요. 지금같이 CES와 같은 일정이 나왔을 때 온 디바이스 역할로 해서 이런 제품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사실 안정적으로 가격 지지를 꾸준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이 종목에 대한 소개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안정적인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와서 6,500원 라인대를 이 박스권 혹은 수렴된 상태에서 오늘 가격을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한 형태로 해서 이제는 조금 더 다음 상승으로 레벨업 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포인트보다는 안정적으로 저점을 지지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AI 트랙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님께서 농슬라라고. 농술라 맞습니다. 맞죠? 요 종목을 두고 농술라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네. TYM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지금 박스권 돌파와 함께 이슈가 붙는다면 앞으로 더 탄력 기대를 해보자. TYM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또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내 종목 컨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확인 안 해볼 수 없겠죠?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5회 훅 빠져서 AS 부탁드려요부터 추매 타점 부탁드립니다까지 다양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주실지 이광무 대표님께 오늘은 네. 먼저 좀 요청드릴게요. 질문 중에 올릭스 네, 어제 제가 가져왔는데 AS 바로 네, 사실 빠진 것도 없고 네, 장중에 오르기도 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CS에 대한 집중력도 있으면서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뭔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순환에 대한 자금 순환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둔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가던 종목들이 또 탄력은 또 잘 나오기도 해요. 네. 올릭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이탈하진 않았고 주가 차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처럼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릭스에 대한 장점이 무엇입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직전에 있었던 기술 이전에 있었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아직도 소개될 만한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말 연초 때에 이와 같은 기술 이전 파트너십에 대한 좀 강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특히나 이제 메시 치료제까지 확장되면은 앞으로 주요 학회에서 올릭스 이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GLP-1 활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높이 측정돼서 일라일 릴리나 머크사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 이런 스토리만 해도요 아직까지는 크게 흔들릴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어제 소개드렸었던 위치도 사실 이렇게 다중 고점에 대한 이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도 좀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네. 무난하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또 오르고 있는 모습 인상적인 만큼 여전히 보유해도 좋겠다. 조금 더 지켜보자. 올릭스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이경락 대표님 첫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DIT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이거 제가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DIT는 이오테크닉스랑 제가 연결해서 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오테크닉스를 분석을 한 거는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안양 인덕원에 이오테크닉스 본사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기업 IR 담당자가 완전히 무슨 뭐 박사예요. 정말 용어 어렵게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반도체 전문가인 저도 막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였거든요. 네. 바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날링 기술을 DIT가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이오테크닉스는 디스코사를 쫓아가고 있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최근 제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레이저 어날링 장비가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엄청나게 납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도체가 후공정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레이저의 기술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오테크닉스 차트 보면서 DIT까지 연결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오테크닉스 보시게 되면요. 신고가입니다, 지금.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사상 최저치를 지금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는 기준이고,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3조 9천, 거의 4조 원 와 있습니다. 그럼 DIT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DIT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그 성장과 함께 하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주가는 이래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이오테크닉스 대비해서 뭐 굉장히 작은 기업이긴 한데 4분기 때 이제 어닝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오테크닉스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거죠.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300억이면. 매출은 영업이익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DIT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과론부터 말씀드리면 DIT는 이오테크닉스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고 후공정에 대한 커스텀 메모리 시대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대비 여전히 겸손하다.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DIT 만나봤고요. 이광문 대표님 두 번째 네. 상담 어떤 상담 만나볼까요? 온코크로스 추매 타점 고민인데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최근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요 종목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또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제 연말 연초 때에 이 의료기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건네드렸거든요. 이유는 삼성의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신설팀 중에 헬스케어 쪽에 대한 사업 부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 체제에서 새로운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메스튼 이후에 헬스케어 사업을 챙기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관심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암 조기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에서의 약물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하는 의료 AI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런 뉴스가 조금 더 발현될 때 봐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참여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네. 근데 그보다는 암학회가 좀 진행됐을 때 진단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노린다라면은 1월 중하순 정도에 접근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시기적으로는 이달 말
그리고 2월 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인 위치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종목을 두고요. 연말 때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때였어요. 의료 이 학회 안에서도 의료기기를 소개하는 학회가 좀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에 대한 주가 위치는 사실은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진정이 확실하게 저점을 잡았는지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가격 하락보다는 그냥 기간적인 소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상해 본다라면은 학회 일정과 결합해서 봤을 때 추가 반등을 하든 아니면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1월 중순 정도에 중하순 정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시기에 암 진단에 대한 암학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 지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도 된다. 상당히 주요 기업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많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협력 파트너십이 강해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적인 모멘텀 잘 체크해야 한다.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잘 주목을 해보자. 온코크로스에 대한 전망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경래 대표님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만나볼까요? 로보티즈 좋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은 로봇은 테마예요. 그리고 CES 겨냥해서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CES가 이번 주에 개회가 됐으니까 저번 주 정도에는 일단은 물량을 줄여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로봇 산업은 우리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없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액추에이터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물음표가 좀 있단 말이죠. 멀티플의 확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은 주도주를 원하잖아요. 주도주는 멀티플 확대 플러스 EPS의 증가분이 같이 커져야 돼요. 근데 로봇 쪽은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CES 겨냥화 일부 테마성으로 올라온 흐름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한다. 여기서 만약에 물릴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CES 겨냥해가지고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놓는 것이 맞다라고 봤고 아니면 그 이상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봤거든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근데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물량을 줄여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 타점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줄여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로보티즈에 관해서는 비중 조절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강우 대표님 네. 다음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좋습니다.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금이 진입 시점. 저는 콜. 콜 네. 맞나요? 일단은 뭐 조금씩 좀 모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요. 당장에 이제 인터넷 기업들 지금 최근에 와서 네이버도 반등 잘하고 있거든요. 어제 발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발표가 나왔어요. 은행 주도로 해서 컨소시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 키워드도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AI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AI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성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백그라운드가 좋죠. 오픈 AI하고의 이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이 너무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는 꼭 네이버에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포인트는 어디서 잡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봐요. 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박스권 형태로 해서 하방 지지하고 하단에 보시는 이 자리가 지금 외국인의 수급 추이이거든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역대급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가는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라인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대급이에요. 뭐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위치보다 지금 이제 바닥부터 올라오는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이제는 떨어지기 좀 쉽지 않다.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 우리 네. 오픈 AI 기대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 박스권 대응으로 해서 박스권의 하단에 가까워져서 조정이 나온다면 좀 더 모아간다. 그리고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박스권에 부딪힐 수 있겠지만은 저는 수급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는 돌파의 기대감을 보시고 매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아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진입 시점 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받아봤고요. 카카오 그리고 이경래 대표님 다음 상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즌 1 때 You Need Test라고
유닛 테스트 네. 굉장히 가파른 상승,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13,300원 매수가시고 번호표 뽑고 잊어버렸나 봐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관련해서 전략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닛 테스트는 버닝 테스트 관련된 기업이고 하이닉스 쪽 HBM4 테스트를 따느냐 안 따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리스키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면 돼요. 자,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국내 3대 버닝 테스트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 종목은 DI예요. DI는 신고가 오늘 만들었죠. 그리고 YC도 삼성전자 쪽이에요. 얘도 신고가예요. 지금 유닛 테스트만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유닛 테스트의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저는 DI를 더 좋아합니다. DI 음봉 때 이동하는 전략이 좋아요.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은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다 조막손들이에요. 조막손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종목을 이동하거나 어떤 포트에 분산을 시킬 때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유닛 테스트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서 DI 음봉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이든 이기든 뭐 하나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네, 유닛 테스트와 DI를 함께 보는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강무 대표님께 마지막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상은 못했지만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고 네. 아는 기업인데 사실 주가에 대한 대응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밀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에 모두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블랙 웨일 시리즈 이제 막 양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양산 전에 있는 게 루빈 시리즈고요. 그리고 추후에 루빈 CPS로 넘어갈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수페타시스 시장이에요. 루빈 CPS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양분될 거예요. 네. 다른 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루빈 시리즈까지는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주도할 것이니까 저는 기간적으로 여전히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SK하이닉스 실적 기대하시죠?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똑같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대한 차트 모습 보여드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이는 이평선, 60일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인데요. 중간에 한 번씩 밟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밟아줬는데 과거보다는 이와 같이 좀 이격도가 넓어진 상태에서 밟는 거니까 조금은 소화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조금 부진하거든요. 얘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 시즌에 가까이 왔을 때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원래 MLB, HBM으로 해서 큰 회사라기보다는 통신 쪽으로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한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저전력, 통신, 기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강조하드리는 포인트 중 하나가 우주통신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이야기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더 사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 보시고요. 네. 일단은 현재 위치는 보유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단기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되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상담 만나봤는데요. 여기 AS 맛집이다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저도 댓글 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진짜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이강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에는 이경란 대표님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픽 종목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HP, SP, 풍산, 하나시스템, 네오셈, 하나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5종목 모두 수급 차트 실적에 체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수급 레이더에 이전에 포착된 종목들 다수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경래 대표님의 픽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이광호 대표님은 풍산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전에 선정하신 종목들을 약간 피해서 선정하신 느낌이 있는데 먼저 맞아요. 하나 마이크론부터 네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HPSP랑 네오셈은 기존에 종합 포착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뺐고 하나 마이크론도 옛날에 한번 가져 나왔었는데 한 12% 정도 수익일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은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패키징 우리나라 1위예요. 글로벌 11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뭐 어느 정도 자체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취약하죠. 파운드리 쪽을 준비 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HBM4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로직 다이를 붙여야 됩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패키징이거든요. 여기다가 하이닉스가 집중하게 되면 또 하이닉스의 또 자체 또 패키징이 또 밀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이 거기에 대한 수주를 따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 이제 베트남에서 턴키 방식으로 SK 하이닉스 물량을 다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키를 맡긴 거예요. 그냥 이 키 가져가서 다 좀 만들어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요게 올해 폭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바쁘니까. 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나 패키징에 약해요. 이거를 그 아픈 손가락을 하나 마이크론이 살짝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지금 커스텀으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춤형 메모리 시대, 맞춤형 비메모리 시대, 아니면 맞춤형 패키징 시대. 그러면 당연히 하나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커요. 예. 그리고 주가 흐름은 뭐 최근에 기관 쪽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가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하나 마이크론 큰일 났네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 큰일 나는 걱정의 언덕을 타고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신고가 딱 만들기 좋은 그림이고 충분히 쉬었고 터지게 되면 2차 파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1일 차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는 주가와 함께 형성된 오늘부터 1일 차트,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호 네. 대표님의 풍산에 대한 네. 키워드도 네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네. 이전에 수급레이드 포착된 종목들 피해서 오늘 파이널픽 종목 선정을 해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네. 풍산 선정 이유와 함께 투자 포인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급 포착에서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있어서 맞아요. 이거 또 하고 싶다. 근데 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해서 이제 선택한 게 풍산인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리 관련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구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풍향으로 봐서 이 IT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가 있어요. IT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 중에 하나가 구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구리 가격은 조금 더 유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리 산업에 대한 가공 산업을 하고 있는 풍산은 일단은 환율도 좋고 그리고 수요도 좋은 그런 시점에 가격까지 좋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리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산 쪽에 있습니다. 네. 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탄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인 포탄이 120mm 포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전차나 아니면 자주포에 많이 쓰기 때문에 120mm 포탄이 많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많이 조달하고 많이 요청했던 게 120mm 포탄인데 그거를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만 네. 풍산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납품을 할 수는 없으니 네. 미국을 우회해서 납품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풍산이 이제 사실 미국에 방산 물자를 공급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풍산이 미국의 시장에 확장한다라는 것을 조금은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발 혹은 미국의 방산에 대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더해진다라면은
풍산에 대한 실적 개선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방향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앞에서 제가 수급포착으로 이야기드렸을 때 포인트가 21선이었어요. 네. 최근에 와서 21선에 모여져 있는 이평선들이 있고 오늘은 확실하게 이평선들을 끼고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확인됐고 수급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는 이제 턴하는 시점이 있다. 이제 중요한 선은 가격선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했을 때 매물 지지대를 확실하게 지지한 모습이고요. 이제 조금 더 올라온다라면 1차적인 곡선 14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무난하게 박스권 형태로 해서 17만 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확대되는 K방산,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풍산, 파이널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4만 원, 이를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17만 원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파이널픽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아까 댓글에 트레이딩 하실 때 이 수급 포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네. 이야기, 그리고 AS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는 이야기가 네.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네. 댓글에는 올라오는 네. 그 종목 상담이 더 많거든요. 다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베스트 댓글. 베스트 댓글.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 네. AS 맛집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AS 맛집이요? 저는 오늘 베스트 댓글입니다. 아, 저는 깨끗하게 맑게 이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못해드린 상담과 함께 더 네. 꼼꼼한 전략은 어디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지 이광우 대표님께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송 이제 바로 마치고요. 제가 애프터마켓 시점에서 같이 함께 시장을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어제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다 사실 결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좌했었던 종목들이 움직임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번 더 작두를 한 번 또 타볼 테니까 오늘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그 분위기 이어서 애프터마켓 리딩까지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기세가 네. 장난 아니다. 오시기! 그러니까요, 오시기.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선물 같은 종목들 더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경래 대표님과도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확신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진짜 내가 대어를 잡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돼요. 네, 지금도 댓글에 상담 올려주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쳐야 해서 못다한 상담은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경래 대표님과 또 꼼꼼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